안녕하세요 시청자분들, 시장의 흐름에 수긍하는 가치 채널 민석의 급등시간입니다. 금일 장세 흐름을 보시면요, 캔코 에어로스페이스, 미래스 벤처 투자, 라라 스페이스 테크, 비추르 레스텍, HVM, 컨텍, 이노스페이스, 우리가 최근에 흔히 이제 시세가 강세였던 종목들이 이제 스페이스X 관련주들이 지속적으로 강세 흐름을 유지하고 있는 형태다. 그 외에서는 그동안 조정을 받은 가상화폐 관련주라든지 노봇 관련주, 반도체, AI 관련주들이 좀 뒤를 잇는 뒤를 이어서 좀 강하게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인데요. 일단 스페이스X 관련주는 신고가를 계속 내고 있는 종목들이니까 그렇다 치어도 사토시 홀딩스라든지 한커미드, 그다음에 IT센 글로벌은 단기 반등으로 좀 보여집니다. 너무 많이 바닥을 좀 너무 땅굴을 많이 파가지고 정고점까지 바로 간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냥 단기적인 반등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에 로봇 관련주는 좀 틀리죠. 로봇 관련주라든지 현대모렉스 같은 경우는 신고가를 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로봇 관련주라든지 반도체 관련주는 좀 틀립니다. 그런 종목들은 고가 돌파 충분히 나올 수 있다. AI 관련주들 그렇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기준 종목들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세이브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정확히 바닥에 이렇게 추천을 드린 다음에 상한가를 쳤죠. 상한가를 친 부분인데요. 추가 시세 없이 짧게 시세가 나온 다음에 밀렸는데 어때요? 거래량이 앞전 상한가보다 밋밋하죠. 1차 시세와 2차 시세를 합친다고 한다면 아직 제가 봤을 땐 떨군 자국이 없다. 떨궜어도 적게 떨궜고 손바뀜 현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손바뀜이 일어났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부근에서 5일선을 깨지지 않았잖아요. 5일선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금일 사실 시세가 나오는 게 맞거든요. 밑꼬리 달고 장단볼 한번 고가 돌파 나오는 게 맞는데 왜 이렇게 모양을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내일 봐야지 알겠지만, 이번 주에 좀 흐름을 봐야지 알겠지만, 결국은 저는 추가적인 시세가 또 나올 거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이 앞전고점 돌파는 넘길 거예요 다시. 여기서 끝나기에는 좀 어거지로, 제가 봤을 때는 좀 어거지성으로 좀 유지를 하고 있는 형태인데 아직 끝난 건 아니라고 보여져요. 거래량을 봤을 때는 신용비율도 작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모양을 일부러 이제 개인들이 좀 지루하게 만들기 위해서 일부러 이런 형태로 모양을 만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천일고속이라든지 동양고속이라든지 주구장창 이제 밀리고 있는 거죠. 물론 이런 종목들 반등 한번 또 나옵니다. 이렇게 밀다가도 한번 세게 또 나옵니다. 이렇게 밀다가 상한가 한두 방 나온 다음에 또 끝내겠죠. 이런 걸 봤을 때는 시세가 들 나온 부동산 가치주들은 뭐다? 추가적인 시세가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아직 시세가 끝난 게 아니에요. 이런 종목들 경방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아직 시세가 끝난 종목은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세이브존 같은 경우는 없으신 시청자님들께서는 또 좋은 매수 기회가 됩니다. 여기서 놓치셨어도 상한가만큼 또 추가 시세 나와요. 이런 형태는. 그래서 이 부분 좀 잘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테라젠 이텍스 같은 경우도 상대적으로 저평가돼 있는 거죠. 이 회사 자회사인 매더팩트는 2배 이상 왔는데 이 종목 바닥에서 2배도 못 갔죠. 4,600원 정도에 머물러야지 정상인데 상대적으로 봤을 때는 또 탈모 관련주 치고는 시세가 세게 나온 것도 아니고 5일선 잘 유지하고 있고 여전히 수급 흐름은 좋아 보이지만 제가 추천한 추천 이후에 시세가 벌써 거의 20%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적당히 매도하시는 것도 괜찮아 보여요. 왜냐면 이런 종목들은 짧게 보시는 게 맞거든요. 한 2, 3일 정도 보시고 적당히 매도하시고 다른 종목 보시는 게 맞는 겁니다. 그래서 짧게 보시라고 말씀드린 건데요. 이 점 좀 잘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대성산업 같은 경우도 역시나 죽을 등 하면서 다시 살리죠. 이런 종목들도 앞전고점 돌파 나옵니다. 시세가 들러온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동산 가치주들 같은 경우는 저는 좋게 봐요. 그 다음에 솔리드는 8,200원 이상 금일 장 3시 반까지 8,200원 이상 유지가 되잖아요. 8,230원 이상 유지가 되면 이거 내일 신고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내일이라도 바로 고가 돌파 나올 수 있어요. 왜냐면 최근에 스페이스X 관련주를 굉장히 좀 강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스페이스X 자회사인 스타링크 관련주에도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다. 스타링크까지 넘어올 겁니다. 스페이스X 관련주를 워낙 거의 매물벽, 강력한 저항대까지 도달했기 때문에 자회사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솔리드가 바텀을 이어받지 않을까. 금일도 수급은 굉장히 좀 좋죠. 우주항공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상방으로 여전히 뚫려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금일
어찌보면 좋은 맥점이 됩니다. 제가 이때 추천드렸죠. 이때 추천드린 다음에 또 이렇게 밀렸는데 거의 비슷해요. 제가 매수가 이제 매수 추천가랑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금요일도 역시 매수 유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굉장히 모양 좋아요. 실적도 좋고 모양도 좋고. 그래서 이 점 좀 잘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신용도율이 6%대로 좀 높은 편이지만 제가 봤을 때 금일 이렇게 양봉 흐름 끝나면 내일이라도 당장 가질 수 있는 이번 주 내로는 여하튼 앞전 고점 돌파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외 뭐 로봇 관련주 같은 경우도 뭐 다양하게 눌림 자리를 이렇게 좀 잡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뒤에 예서 뭐 SPG 같은 경우 제가 말씀드린 뒤에 또 상한가 부분까지 한번 또 더 치면서 또 신고가가 나왔고 각도가 좁죠. 좁은 상태에서 이렇게 했다는 급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속형이라는 거죠. 이거 죽이면서 바로 끌어올린다는 거는 개인들 투심 죽지 않게 더 유지시킨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흐름상으로는 로봇 관련주들이 나쁘지가 않다라는 거죠. 티로보틱스도 다시 살리죠. 역시나 죽일 듯 하면서 다시 또 5일선 먹는 흐름으로 앞전 고점 돌파까지는 저 26,600원까지는 도달할 것 같다 말씀드렸잖아요. 도달할 겁니다.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로봇 관련주들은 여전히 좋아 보여요. 유로메카도 다시 또 각도 없이 그냥 각도도 가파르게 해서 살리는 모습. 그러니까 로봇 관련주를 굉장히 좀 강세 어찌 보면 여전히 매수가 유효한 형태다라고 보시는 게 맞겠죠. 이게 죽을 것 같으면서 다시 산다니까. 좀비도 아니고. 제가 봤을 때 약간 그렇습니다. 로봇 관련주는 죽을 듯 하면서 다시 살리고,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세 종목 말씀드렸잖아요. 그 만약에 매수한다면 뭐 LST 라이텍 같은 종목, 나우로보틱스 같은 종목들 예를 들어서 많이 매매한다고 하시면, 그 다음에 두산 로보틱스, 아이언 디바이스, 이런 종목도 매매하시는 게 좀 더 편하다. 근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두산 로보틱스가 다시 5일선 먹어버렸잖아요. 정벨 형태로 상방에 매물벽도 없어요. 매물벽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 지금 봤을 때 로봇 관련주 매매한다고 한다면 1순위를 두산 로보틱스로 잡으시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제가 봤을 때는 상방으로 열려있기 때문에. 그리고 LST 라이트도 마찬가지고 상방으로 열려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시세가 덜 나온 종목들 같은 경우는 매매에도 유의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LST 라이트가 아니면 두산 로보틱스는 일단 로봇주들을 어떤 걸 매수해야 되냐. 그 SPG는 너무 많이 갔어. 이젠 안 보는 게 맞는 거고, 사실 제가 봤을 때 LST 라이트가 아니면 두산 로보틱스 보시는 게 맞아요. 지금 정벨 형태로 가는 종목들이 좀 더 활발하게 좀 잘 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 좀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사이번도 역시나 죽을 자리가 아니고 5일선 다시 먹어버렸죠. 살리는 형태예요. 그냥 두시면 됩니다. 이 종목. 원래대로라면 저는 이게 앞전 고점 돌파 빠르게 나올 줄 알았는데 조금 좀 뒤처진 느낌, 약간 타 종목들보다 뒤처진 느낌이지만 재차 살릴 거다. 5일선이 이제 내일부터는 턴할 겁니다. 턴하게 되면 5일선이 21선, 60에서 넘기게 되면 저항대가 없거든요. 앞전에 막는 그 이평선으로 치면 저항대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상방까지 앞전 고점 돌파 실현 확률 매우 크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점 좀 잘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유니테크노 같은 경우도 ESS 관련주잖아요. 이건 제가 봤을 때 나중에 보일 때 알겠지만 현재는 저점을 깨트리는 형태잖아. 근데 저점 깨트리면 뭐다? 오히려 맥점인 경우가 많았다. 제가 세비캠을 예를 들어서 많이 말씀드리죠. 세비캠 같은 거 보시면 같은 경우 보실 때 저점을 깨트렸을 때 끝났구나, 이제 뭐 못 가는구나, 또 이렇게 반등 나오는 척하면서 5일선 깨트렸잖아요. 근데 바로 다음날 5일선 강하게 먹어준 상한가 나오면서 반전하잖아요. 이렇게 모양이 이렇게 앞전고점 돌파 시도를 하는 것처럼 유니테크노 같은 경우는 많이 밀린 자국이 없단 말이죠. 의도적으로 전저점 이탈을 했고, 이제는 뭐다? 5일선만 먹어주면 또 다시 또 턴하는 거거든요. 이런 종목들은 쉽게 죽을 리가 없어요. 왜냐면 거래량 이렇게 실려놓고 밋밋하잖아요. 거래량 밋밋하게 빠진 상태에서 또 밀잖아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매집의 한 가정이라고 좀 보여지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저점 깨트려도 그냥 끌고 가시면 된다. 하방을 빠질 자가 크게 없기 때문에 지금 완벽하게 정배로는 이루어진 부분이거든요. 21선, 61선, 121선, 300일선까지 정배이잖아요. 5일선이 그냥 21선만 넘기면 완벽하게 정배로 형태로 가는 거예요. 이 종목은.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잘 인지하시면 될 것 같고, 한빛 내이죠. 유리기판 관련주죠. 유리기판 관련주 같은 경우는 유효합니다. 그리고 일단 말이 안 돼요. 이 종목도 앞전에 모양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렇게 1차 시세 한번 이렇게 나와놓고 앞전 고점 저항 때 봐왔지만 뭐다 갭상승형 형태로 대장관이 실려가지고 나온 거거든요. 그 다음에는 추가 시세가 없이 밀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형태에서는요, 이렇게 좀 놀면서 모양을 잡고 이렇게 모양을 잡으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형태에서 쌍바닥 형태로 다시 뭐다 300일선 쉽게 넘겼죠. 무너뜨린 다음에 바로 또 3거래일 만에 21선, 61선, 300일선까지 이렇게 아니다 21선, 61선, 21선, 100일선, 300일선을 동시 돌파하는 모습이에요. 5일선까지. 그럼 이런 형태에서는 5일선이 만약에 다시 또 턴을 한다. 5일선이 61선만 넘겨준다면 정벨 형태로 또 가는 겁니다. 위에 저항대가 없어요. 이렇게 계산해 본다면 제가 봤을 때는 조만간 강세 흐름을 전환하면서 앞전 고점 돌파 흐름도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 좀 잘 보시면 될 것 같고 여전히 부유합니다. 그리고 대화제약하고 G2G 바이오 같은 경우는 많이 빠졌죠. 하지만 G2G 바이오만 보다도 앞전 고점 돌파, 대화제약도 마찬가지예요. 이 두 종목은 많이 빠졌지만 옆으로 긴 다음에 앞전 고점 돌파 또 시달러는 게 매우 큽니다. 그리고 한 가지 간과해야 될 게 저는 일단 대화제약 같은 경우는 바닥에서부터 계속 추천을 드렸다. 그런 다음에 여기에 이 부분까지 이 부분에서 매도하신 시청자들이 많을 텐데 제가 이 부분에서 다시 또 재매수 의견 드렸거든요. 이 부분부터 계속. 근데 원래 이 부분에서 반대로 나오면서 다시 한번 시도할 확률이 큰 건데 의도적으로 또 더 민 것 같아요. 확실하게 개인 물량 빨아들인 다음에 가려고. 근데 현 위치에서는 더 빠질 자리도 없고요. 여기서 아마 긴 다음에 앞전 고점 돌파 시도 확률이 좀 매우 크다고 보여집니다. 시간 투자는 좀 하셔야 돼. 기간적으로 좀 받을 것 같아. 그 G2G 바이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눌림 모양 굉장히 좀 이쁘게 잡혀 있고 여기 부분에서 더 내려갈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 추세 하단을 이렇게 그어보면 추세선 하단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 아래에서 뭐 살짝 밀린다 하더라도 빠르게 또 회복하면서 앞전 고점 돌파 시도할 것 같거든요. 전고점 돌파 시도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금일 같은 경우는 제약바이오가 좀 약세 흐름입니다. 그래서 시세가 상대적으로 강하게 못 간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좀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현우산업. 현우산업은 확실히 안전빵이에요. 저기서 21선 지금 완벽하게 5일선 21선 완벽하게 지난주에 이제 넘긴 다음에 위에 안착을 한 모습이고요. 현재 흐름상으로는 위에 매물벽이 없습니다. 막는 이 저항대 부분이 사라진 상태.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거래량이 지금 터지지 않고 있잖아요. 조금이라도 뭐 이번 주에 거래량이 터지는 순간에 이제 장대음보 한번 나오는 겁니다. 나오면서 앞전고점 전고점 돌파 흐름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 좀 어느 정도 이 흐름을 보면 예측이 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일단 저PBR주이기도 하고 저평가 우량주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흐름상 나쁘지가 않습니다. 차트 베이스도 뭐다 1차 시세 때 대량 거래량이 실렸죠. 그때 거래량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세력 이탈도 전혀 없는 겁니다. 그냥 지루하게 개인들 손절 유도한 다음에 뭐다 끌어올리는 형태로 갈 겁니다. 제가 봤을 때 이런 형태. 그래서 이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포칩은 대표적인 AI 관련주죠. 이 종목은 여기까지 민 거 자체가 좀 오버라고 보여져요. 상한가 만든 다음에 추가 시세 없이 물론 뭐 12월 5일날 뭐 앞전 이제 상한가 고가까지 정확하게 이렇게 찍고 밀렸지만 앞전 고점 어쩌면 상한가 고점은 넘긴 게 정상이죠. 그래서 현재 21선 이탈을 하는 척하면서 다시 또 회복해주는 모습인데요. 아무래도 천천히 이제 정배열 어쩌면 이제 5일선이 21선을 하향 돌파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옆으로 좀 길 겁니다. 긴다고 한다면 이게 바로 강하게 나오면 좋겠지만 강하게 나올 수도 있어요. 나오면서 바로 5일선이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는 건데 반대로 같은 경우에는 뭐 5일선을 이렇게 유지한 다음에 이렇게 돌파하는 흐름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살짝 올린 척 하면서도 기간 주장 받는 겁니다. 며칠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만약에 해석을 할 때 그래서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금일 추천 종목 두 종목을 제가 가져와 봤는데요.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LB 인베스트먼트고요. 이 종목은 사실 마이너스 6%까지 장중에 내려갔었거든요. 전 공짜라고 생각했어요. 사실 이게 전일 제가 이 종목을 말씀드리려고 했어. 살짝 밀렸을 때 한번 매수하셔라. 근데 갭부부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아쉽네 했는데 다시 또 밀려줘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 마이너스 6%대에서는 진짜 무조건 매수해야 되는 종목 중에 하나다. 어차피 이 종목은 상방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왜냐면 물론 뭐 미래스 벤처 투자라든지
아니면 마주 IB 투자 같은 경우 이 종목은 스페이스 S 지분을 가지고 있어서 수급이 강해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정부가 코스닥 시장 활성화에 힘을 쏟고 있죠. 뭐 혁신기업 상장 지원이라든지 기관의 자금 유입 확대라든지 이런 정책을 좀 쓰려고 좀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 기업이 그 LB 인베스트먼트가 보통 IPO 신규 상장이 되기 전에 그 될 가능성이 큰 기업에 투자를 많이 하거든요. 그 때문에 코스닥이 이제 IPO 하면 이제 코스닥이잖아요. 신규 상장하면 보통 코스닥의 대부분이 상장이 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물과 고기와 만남격으로 정부 정책과 굉장히 잘 맞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LB 인베스트먼트는. 그러면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어째 보면은 이제 그 IPO 이런 신규 상장 분야에서는 거의 뭐 굉장히 좀 강한 벤처 캐피탈 중 하나가 이제 LB 인베스트먼트이기 때문에 그리고 차트 베이스로 굉장히 좀 착하죠. 물론 밑에 밑꼬리가 이렇게 길면 아래로 한번 흘러내린 다음에 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금일 말고 내일 하셔도 됩니다. 이런 종목은 내일 밑에서 만약에 이렇게 밑에서 흘러내려간다. 음봉으로 살짝 좀 잡힌다. 그럼 그때 매수하셔도 돼요. 밑꼬리가 길면 왜냐면 항상 보시면 밑꼬리가 길면 이렇게 아래에서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물론 뭐 상방으로 시작하는 경우도 있겠죠. 이렇게. 근데 거의 뭐 밑꼬리가 길 때는 상방보다는 하방에서 먼저 시작을 한 다음에 이렇게 단 다음에 가는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무리하게 뭐 하실 필요 없어요. 근데 확실한 건 현재가에 매수하셔도 손해볼 가격은 아니에요. 어차피 상방으로 강하게 가기 때문에 현재가에 매수하셔도 무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점 좀 잘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 종목은 건강기능식품으로 안정적인 매출 내면서도 항암신약 투자로 성장성을 동시에 잡은 기업이에요. 셀로맥스 사이언스입니다. 셀로맥스 사이언스 같은 경우도 원래 제가 이제 금일 새벽에 추천드리려고 했던 종목이에요. 왜냐면 굉장히 내려간 것 자체가 오버거든요. 아마 내일 아니면 뭐 내일 모레 정도에 상방을 한번 꽂으면서 앞전고점 돌파 시도 확률도 좀 크다고 보여지는데, 일단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시세가 나온 이유 중에 하나가 SM바이오사이언스 지분 17%를 보유하고 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한약신약 관련돼서 수급이 들어온 게 큽니다. 원래 건강기능식품으로 많이 알려진 기업인데 또 이 기업이 또 한신약 관련주로 또 엮였어요. 왜냐면 얘네가 그 임상비용 같은 어째 보면은 이게 신약 후보 물기 회사가 투자한 SM 바이오사이언스가 임상 실험을 하고 있는 어째 보면 이 후보 물질은 SMB 101 같은 경우에는 미국 FDA부터 희귀의약품 지정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임상 비용 세액 공제도 되고, 그다음에 어쩌면 이젠 허가 이후에는 7년간 독점권 같은 막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는, 어쩌면 받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이 기업 같은 경우 일단은 여전히 성장성이 어째 보면 지수적인 우상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여져요. 내용상으로는 이런 내용이 나오면서 거래가 실려서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게 주봉상으로 봤을 때 있잖아요. 주봉상 윗꼬리가 길기 때문에 앞전고점 돌파 못 나올 것 같잖아요. 보통 이렇게 윗꼬리 길게 나오면 이렇게 나오다가 음봉만 나온다고. 근데 그래서 보통 데이 트레이더들, 프로들은 이런 모양 보면 피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또 이번 주에 바로 이렇게 앞전고점 돌파 흐름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주봉상을 봤을 때. 왜냐면 일봉상을 봤을 때는 좀 오버거든요. 여기까지 민 거 자체도 오버고, 내일이라도 강하게 상방으로 슈팅이 나올 수가 있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차트 베이스로는. 그래서 이 부분 좀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튼 금일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송 마치겠습니다.